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유기견 보호소 앞에 차를 세운 나는 유리창 너머로 철창 속을 바라보았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창밖의 그 눈빛은 싸늘했다. 다른 개들과 달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검은 셰퍼드 한 마리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은 맥스예요. 보호소 직원이 말했다. 6살. 아주 똑똑한 아이인데. 많이 특이하게도 명령어 몇 가지는 군사용 언어로만 반응해요. 군사용?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예, 예전 주인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이상하게 훈련된 티가 나요. 예컨대 앉아보다 시트 하이티에 더 빠르게 반응하더라고요. 나는 맥스를 유심히 보았다. 예리한 눈, 날카로운 자세, 그리고 묘하게 인간의 감정을 읽는 듯한 침착함. 보호소에 있기엔 너무 정돈된 존재였다. 며칠 후 나는 그를 입양했다. 집에 데려온 첫날 밤 맥스는 내 침대 옆 바닥에서 몸을 말고 잠들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전역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나는 한때 군견병이었고 나의 파트너였던 한우는 2018년 아파병 중에 지뢰를 밟고 사망했다. 그 후 나는 개와의 접촉을 피했다. 하지만 맥스는 무언가 다 다르게 느껴졌다. 오히려 익숙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모래바람 속에 맥스가 있었다. 그의 목에 있는 군용 인식표가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였다. 그리고 어떤 이름이 보였다. 상병 김도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맥스는 내 얼굴 가까이에서 조용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이게 날 알고 있다. 아. 며칠이 지나고 나는 맥스와 더 많은 산책을 하며 그의 습관을 관찰했다. 일반적인 반려견과는 확연히 다른 행동, 주변의 경계, 정지시 뒷발을 들어 바람 방향을 읽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특정 장소에 가까워질 때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몸. 여기 예전에 뭐가 있었지? 그 장소는 은평구의 오래된 병영터였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한때 특수부대 훈련소로 쓰이던 곳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무언가 이 개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며칠 후 나는 맥스가 잠든 사이 그의 목걸이 고리에 달린 작은 홈 조각을 확인했다. 녹이 쓴 알루미늄 조각엔 흐릿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핸드라이어 CPR 김부도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김도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내가 아프간에서 잠시 본 적 있던 그 조용하고 친절했던 젊은 군인. 그리고 3년 전 폭발로 실종되었다고 들었던 이름. 맥스는 김도윤의 파트너였던 것이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이상한 행동, 명령어, 그리고 그 눈빛.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밤 맥스가 내 방에 들어와 바닥에 무언가를 끌어냈을 때였다. 그것은 오래된 군용 가방이었고 안에는 도윤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맥스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단순한 군견이 아닙니다. 그는 증인을 안고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다. 종이는 낡고 가장자리가 눅눅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서툰 글씨체였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맥스가 기억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진실을 묻기 위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맥스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끝내야 하니까요. 나는 멍하니 편지를 진 손을 바라보았다. 증인을 안고 있다. 무슨 뜻이었을까? 맥스는 개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다. 그런데 그는 뭘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맥스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그날을 보여줄게. 기억을 쫓다. 기억을 쫓다. 나는 다음날 맥스와 함께 다시 은평구 폐병연터로 향했다. 맥스는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북 울타리 쪽으로 달려갔다. 예전에는 철조망이 있었을 곳. 지금은 녹슨 기둥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맥스는 한참을 멈춰서서 땅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갑자기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뭐가 있는 거야, 맥스? 몇 분쯤 지나자 땅속에서 작은 금속통이 드러났다. 덮개를 열자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군인과 맥스가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김도윤 상병이었다. 다른 3명의 얼굴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은 익숙했다. 소령 박지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이름은 3년 전 내가 파병을 마치고 돌아올 때 들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군 내부 비리로 의심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고 전역한 인물. 고통의 플래시백. 그날 밤 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폴더 하나가 떴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썼다. 파일 명고 K9 우잉치 영상이 재생되었다. 모래투성이 작전지 열악한 장비 속에서 네 명의 군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영상을 찍은 이는 다름 아닌 김도윤이었다. 날짜 2019년 6월 14일. 위치 아프간 B구역. 오늘 박소령은 민간인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나는 반대했다. 하지만 화면이 흔들리더니 총성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맥스가 포복으로 달리는 모습, 그 뒤를 따르는 총격, 그리고 김도윤의 마지막 말. 누군가 이걸 본다면 제발 맥스를 찾아줘. 그가 기억하고 있다. 영상은 갑자기 꺼졌다. 가슴이 죄어왔다. 내가 떠나기 직전 아프간에서 일어난 은폐된 민간인 학살, 그 중심에 박지훈 소령이 있었다. 그리고 맥스는 그 전모를 목격했다. 그림자 속의 움직임.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사라졌고 창문엔 긁힌 자국이 있었다. 맥스는 그날 밤 한참을 짖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짖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주변 CCTV를 뒤졌다. 이상하게도 우리 집 앞 카메라는 모두 2시간 전부터 꺼져 있었다. 누군가 전문적인 기술을 쓴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전 이태성입니다. 국방부 정보감찰팀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 김도윤 상병과 어떤 관계죠? 없습니다. 단지 그의 개를 입양했을 뿐입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개가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웃더니 말했다. 그 개는 죽는 게 좋습니다. 그게 모두에게 안전해요. 그미교 이상 숨을 순 없었다. 선택의 기로 나는 맥스를 차에 태우고 도망쳤다. 도심을 벗어나 남쪽 산악지대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다. USB 파일은 사라졌지만 나는 그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사진 속에 다른 두 사람을 찾아야 했다. 나는 군 시절 알던 연락망을 총동원해 사진 속 한 명, 하사 정무석의 근황을 찾았다. 그는 충청도에 있는 시골에서 은둔 중이었다. 당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김도윤이 남긴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개, 맥스. 정무석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당신 죽을지도 몰라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순간부터 당신도 타깃이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침묵의 진실. 정무석은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2019년 6월 14일 B구역, 작전명 황혼의 그림자. 실제 목표는 반군 지도자가 아니라 현지 민간 마을의 리더였고 그들은 미군의 의뢰를 받았던 중립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군 내부의 어떤 세력은 그 지역에 군사 자원을 설치하고 싶어 했고 그 마을은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박지훈 소령은 제거를 지시했다. 김도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명령을 어기고 민간인을 탈출시키려 했다. 그때 폭발이 일어났고 김도윤은 실종. 맥스는 끝까지 주인을 지키려 했지만 누군가 일부러 그를 보호소로 넘긴 것이다. 입을 막기 위해. 나는 확신했다. 그림자들의 재등장 며칠 후 정무석이 실종되었다. 경찰은 단순 실족이라 발표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를 없앤 건 그들이다. 그리고 나 역시 감시당하고 있었다. 어디를 가든 같은 차량이 따라왔다. 이태성이란 남자도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전화로 말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기억에 사로잡힌 개 한 마리의 인생을 걸고 있어요. 나는 맥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두려움 대신 어떤 책임감 같은 감정이 있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맥스를 구한 게 아니야. 그가 나를 구하고 있는 거야. 이걸 봐요. 정무석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였다. 짧은 링크 하나, 비밀번호가 걸린 웹페이지. 암호는 맥스의 군번이었다. KRI 207 0432인 접속하자 무겁게 숨겨졌던 폴더 하나가 열렸다. 파일명 Operation Hades Internal .pdf. 날짜 2019-0605 등급 최고 기밀 제목 작전명 하데스 하렉스년 작전명 하데스
그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전명 하데스는 민간인 말살이 목적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다. 비공식 실험. 전장에서 PTSD를 겪는 군인을 대신할 AI 통제 전투견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었고, 맥스는 그 실험의 초기 대상 중 하나였다. 특수훈련과 함께 자율 감응 센서를 장착해 인간의 감정을 감지하고 판단을 내리는 개체.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술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 개입했다. 소령 박지훈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군과의 모종의 거래를 감추고 위험한 증인을 조용히 제거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알아챈 김도윤이 저항했다. 그거했다. 죽지 않은 자들. 나는 문서를 저장하려 했지만 누군가 시스템에 침투해 파일을 삭제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스크린샷을 찍어뒀다. 그리고 다시 떠올랐다. 사진 속 네 번째 인물. 그는 누구였을까? 그의 이름은 최상우. 그는 공식적으로 작전 3일 후 전사 처리되었지만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희미했다. 나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 기록을 조회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최상우는 죽지 않았. 그는 다른 이름으로, 그는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지금도 살아 있었다. 위장 전입된 주소는 경남 진주의 어느 폐광 근처 외딴 집. 혹은 맥스의 본능. 우리는 밤길을 달려 진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 2시가 가까워졌다. 시골 산자락, 가로등 하나 없는 길. 맹수조차 얼씬하지 않는 죽은 땅. 그러나 맥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날 끌고 갔다. 그리고 작은 오두막 앞에 섰다. 숨죽인 어둠 속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누구야? 낮고 쉰 목소리. 불이 켜지고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최상우 병장, 맞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 누굴 위해 이러는 거냐? 나는 맥스를 가리켰다. 그 순간 최상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맥스, 산자의 고백. 최상우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도윤은 맥스와 함께 민간인을 숨겼고 박지훈 소령은 이를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해 암살조를 보냈다. 그 조에는 최상우 본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근데 도윤이 눈을 보고 나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결국 그는 도윤의 목숨을 구하려 했지만 총격전 중 도윤은 총에 맞고 쓰러졌고 맥스는 그 옆에서 그를 끝까지 지켰다. 내가 도윤이 시체를 치우고 맥스를 데리고 도망쳤어. 하지만 그 개는 끝내 나를 외면했지.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는 위장 전사 처리되었다. 입을 막기 위해. 피해 추적자들 최상우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맥스가 짓기 시작했다. 짧고 날카롭고 집중된 방향. 숨자. 그놈들이다. 최상우는 즉시 총을 들고 문을 잠갔다.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네. 밖에서는 자동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안에서 검은 옷의 남자 셋이 내렸다. 그중 하나는 낯익은 얼굴. 이태성. 그는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최 영장,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알아요? 침묵. 걔를 넘기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나는 최상우를 바라봤다. 그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게 하나가 진실을 알고 있지. 그래서 너희가 겁내는 거고. 총성 그리고 불길되네. 그리고 불길문이 부서졌다. 순간의 정적 후 총격전이 벌어졌다. 최상우는 창을 통해 사격했고 나는 맥스를 안고 몸을 숨겼다. 그러나 상대는 훈련된 요원들이었다. 탄환 하나가 최상우의 어깨를 꿰뚫었다. 가, 도망쳐. 너라도 살아야 돼. 같이 가야지. 그는 머리를 저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불길이 오두막을 삼키기 시작했다. 나는 맥스를 품에 안고 부서진 뒷문으로 탈출했다. 뒤에서 최상우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다. 진실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폭음. 오두막은 붉은 불꽃 속으로 사라졌다. 도망자 그날 이후 나는 공식적으로 실종자가 되었다. 언론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단순히 화재 사고로 처리했고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은 하나둘씩 입을 막고 있었다. 도윤, 정무석, 최상우. 다음은 나였다. 그리고 맥스. 그는 아직도 그날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의 눈빛을, 그들의 거짓을,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죄를.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 차례다. 이 진실을 세상에 끌어올릴 시간이다. 맥스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고요했지만 눈은 깨어 있었다. 우리는 이제 도망자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정의는 죽었지만 진실은 아직 살아있다. 서해부 탐사 전문.
잊혀진 연결고리, 진실을 알릴 사람 누구일까? 그때 기억났다. 정무석이 생전에 자주 연락하던 기자 한 명. 이름은 서유진. 사회부 탐사 전문. 2018년 군 내부의 인권 문제를 폭로해 한 차례 위협을 받았던 인물. 나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다. 서유진 기자님이세요? 누구시죠? 정무석 형, 기억하시죠? 그 형이 죽기 전에 당신을 믿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낮은 한숨. 어디 계세요? 진실을 쫓는 사람들. 우리는 한강 근처 버려진 공장 안에서 만났다. 서유진은 노트북과 캠코더를 들고 나타났다. 당신 진짜 무슨 일에 휘말린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말했다. 김도윤, 맥스, 하데스 작전, 최상우의 죽음, 그리고 이태성, 서유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 작은 USB를 건넸다. 정무석 형이 죽기 전에 내게 맡긴 자료예요. 그땐 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 퍼즐 조각 중 하나였군요. 파일명 Backup Audio Hits M4A. 우리는 녹음을 들었다. 소령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조용히 해, 김병장. 우리가 누굴 위해 일하는지 잊지 마. 당신 누구 편이야? 난 살아남는 편이지. 녹음 끝. 유진이 중얼거렸다.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군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어, 그림자 속의 발걸음. 그날 밤 유진은 맥스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 눈빛이 인간보다 더 슬퍼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사람보다 더 많이 울었고. 그 순간 창밖에 섬광이 번쩍였다.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총성이 울렸다. 기자님 엎드리세요. 타완이 유리창을 부수고 날아들었다. 유진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나는 맥스를 데리고 폐쇄된 계단 쪽으로 달렸다. 그들은 벌써 도착한 것이다. 복수의 문턱에서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다. 폐창고 아래 버려진 보일러실, 시멘트 냄새와 녹슨 철의 소리.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놈들 국가정보기관 소속이에요. 나도 예전에 한번 미행당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죠? 기자니까요. 겁나도 펜을 놓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다음 계획을 짰다. 유진이 말했다. 우리가 가진 걸 그냥 공개하면 무시당할 거예요. 조작됐다고 하겠지.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거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녀는 날 똑바로 바라봤다. 공식 브리핑을 하나 만들죠. 근데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완전한 시나리오로. 무슨 뜻이죠? 우린 언론이 아니라 진실을 연극처럼 만들어요. 증거 얼굴, 이름, 목소리, 그리고 개. 살아있는 증인 다음 날 우리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국방부 브리핑룸의 영상 자료를 조작했다. 맥스를 배경으로 가상화면에서 하데스 작전을 설명하는 모의 영상을 편집. 유진은 이를 전 세계 언론사에 리크 형식으로 전송했다. 그리고 파일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만약 우리가 사라진다면 이 영상이 유일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서 100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태성이 다시 나타났다. 마지막 경고. 그는 내 앞에 나타나 총을 들었다. 잘도 여기까지 왔네. 하지만 이쯤에서 그만둬. 나는 맥스를 앞세웠다. 넌 두려워하고 있지. 이 개가 기억하는 걸. 이태성은 코웃음을 쳤다. 기억? 걔가 무슨 증인이냐? 이 개는 네가 죽인 사람의 냄새를 기억해. 총을 쏜 순간의 떨림까지도. 그리고 나는 서서히 휴대폰을 들어 녹화 버튼을 눌렀다. 네 말 한마디가 이번엔 내 복을 조일 거야. 이태성은 총구를 내렸다.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 넌 이제 진짜 적을 건드린 거야. 국가도 법도 정의도 아닌 그들을 말이지. 다시 시작된 추격. 그는 사라졌다. 하지만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 우리가 업로드한 영상은 디지털 테러로 규정되었고 언론사들은 급히 영상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발표했다. 허위 조작된 영상에 속지 말 것. 악의적 선동자들에게 강력 대응하겠다.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다. 다음 움직임이 곧 마지막 승부가 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진실을 알았지만 세상은 귀를 막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아니라 개에게 묻기로 했다. 잊혀지지 않는 이름. 맥스는 밤새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따금 꿈속에서 짖었고 그때마다 나는 그가 기억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총소리, 피 냄새,
부서진 철문, 무너진 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손길. 그 인간은 누구였을까? 정무석? 아니면 다른 누군가? 서유진 기자는 정무석의 사망 전 통화 기록 중에 수상한 번호 하나를 발견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 그런데 통화 시간은 무려 28분. 죽기 며칠 전 심야 2시. 나는 그 번호를 역추적했다. 출처는 경기도 파주 민간주택. 주인은 이정아 정무석의 옛 약혼녀였다. 그녀의 눈물. 그녀는 처음 나를 보고 놀랐다. 당신 정무석 중사의 동료였어요. 나는 대답 대신 맥스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이 아이, 맥스구나.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무석이와 맥스는 전후 이상이었어요. 가족이었죠. 작전 나갈 땐 서로가 마지막이었고, 돌아올 땐 서로를 먼저 찾았어요. 그녀는 거실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편지, 낡은 목줄, 그리고 USB 하나가 있었다. 무석이는 늘 말했어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달라. 하데스 작전 위치 확보. 남겨진 기록.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Max Last The Wave이라는 이름의 파일. 녹음을 재생했다. 여긴 김도윤. 하데스 작전 위치 확보. 대상은 민간인 포함. 무석,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조용히 해. 감시 카메라 드론까지 다 떠 있어. 이태성 그 인간 계속 우리 위에 있어. 이 작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데? 모르겠어. 단지 맥스만은 살려야 돼.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진실이 분명했다. 정무석은 맥스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 했다. 냄새를 쫓는 자 나는 맥스를 데리고 녹음된 위치로 향했다. 군 기지와 민간 공장 사이의 경계지대, 이미 폐쇄된 곳이었지만 군 출입 경고문이 아직 붙어 있었다. 맥스가 갑자기 멈췄다. 그의 콧구멍이 벌름였고 몸이 경직됐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입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녹슨 철골 구조물, 깨진 유리창, 그리고 바닥에 남은 탄은 거기서 무언가 번쩍였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다가갔다. 작은 군번줄이었다. R.O. 경무석? 나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쥐었다. 그 순간 맥스가 짖었다. 컹! 컹! 뒤에서 다가오는 그림자 총성이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탄환이 머리 위를 스쳐갔다. 정지해! 움직이면 쏜다! 검은 복장의 남성 2명. 그들의 팔엔 특임정보사령부의 마크가 있었다. 나는 외쳤다. 우린 증거를 가지고 있어. 라, 더 이상 죽이지 마. 그들은 대답 대신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그 순간 컹! 컹! 맥스가 날아올랐다. 그의 이빨이 남자의 팔을 물었고 나는 그의 빈틈을 뚫고 탈출했다. 너다. 배신자, 우리는 다시 서유진의 은신처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현관엔 낯선 쪽지가 붙어 있었다. 기자는 살아있다. 하지만 다음은 걔가 아니다. 바로 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마지막 흔적. 나는 유진이 남기고 간 태블릿을 열었다. 그 안엔 지도 하나가 표시돼 있었다. 지도는 평택 남단 비공개 시설로 향하고 있었다. 그 밑엔 파일 하나가 깔려 있었다. Hades Extended Report, PDF. 그 안엔 하데스 작전의 전체 시나리오, 명령 체계, 대상 목록,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 명단. 나는 그중 하나를 보고 숨이 멎었다. 이름 김도윤 상태 작전 중 실종. 마지막 위치 평택 기밀시설 B3 김도윤. 살아있을 수도 있다. 겨울생 결단. 나는 맥스에게 물었다. 너 그 사람 냄새 기억하지? 맥스는 조용히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의 눈은 고요했지만 타오르고 있었다. 그럼 가자. 이번엔 우리가 끝내야 해. 그곳은 지도에 없었다. 위성 사진에서도 지워졌고 와 도로 표지판엔 아무런 힌트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숨긴 진실은 여기에 있다. 어둠을 가르는 발걸음. 밤 11시. 나는 맥스와 함께 평택 외곽 B3 구역에 도착했다. 출입 금지 구역. 그러나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경비는 없었다. 누군가 일부러 길을 열어놓은 거야. 맥스는 숨을 죽이며 내 곁을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임무 중이었다. 나는 작은 드론을 띄워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 건물은 총 3동, 중앙통제실, 감시동, 그리고 폐쇄된 수용실, 그리고 수용실의 한 방. 거기엔 움직임이 있었다. 도윤. 살아있는 자. 우리는 벽을 타고 침입했다.
오래된 배수구로 기어들어간 끝에 수용실 내부로 진입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신음이 들려왔다. 도, 윤. 나는 불빛을 비췄다. 그곳엔 남자 하나가 사슬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빛은 깊게 꺼져 있었다. 당신이 김도윤 중사? 그의 눈이 내 눈을 맞췄다. 그리고 맥스를 보자마자 흐느꼈다. 맥스, 넌 아직 살아 있었구나.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나 도망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기서 나가면 진실도 함께 세상에 나가야 해요. 입을 다른 자들, 우리는 몰래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그곳엔 서버가 있었다. 화면엔 하데스 작전 전체 영상 자료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외장 하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쾅! 문이 부서지고 복면을 쓴 무장 요원 5이 들이닥쳤다. 김도윤, 너는 작전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된다. 나는 외쳤다. 당신들이 뭘 숨기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영상만 있으면 모든 게 드러나. 그중 한 남자가 웃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못 나간다. 그 순간 맥스가 움직였다. 사람 하나의 다리를 물고 넘어뜨렸다. 그 틈을 타서 도윤 중사는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다. 사이렌이 울리며 전원이 끊겼다. 우리는 어둠 속을 뚫고 도망쳤다. 불길 속에서 통로 한쪽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연기가 퍼졌고 시야는 흐릿해졌다. 나는 도윤을 부축하며 외쳤다. 출구가 어디야? 왼쪽 통로 끝! 거기 비상 출구가 있어. 우리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움직였다. 그때 맥스가 다시 뒤를 돌아보며 짖었다. 컹컹컹! 나는 돌아봤다. 적 하나가 총을 겨누고 있었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맥스가 몸을 던졌다. 총알이 맥스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나는 그를 안고 달렸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밖은 지옥보다 조용했다. 비상문을 열자 찬 공기가 몰아쳤다.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왔고 곧장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운전석엔 서유진 기자가 앉아 있었다. 당신 살아 있었군요. 당신 살아 있었군요. 당신이 불을 일으킨 덕분에 그들이 헷갈렸어요. 영상은요? 나는 외장 하드를 건넸다. 여기 있어요. 전부. 그녀는 입술을 질끈 물었다. 그럼 이제 세상이 진실을 볼 차례예요. 마지막 저는 뒤에서 검은 SUV 세대가 쫓아오기 시작했다. 우리를 가만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이건 전쟁이야. 나는 맥스를 안고 말없이 창밖을 봤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날 바라보고 있었다. 버텨, 맥스. 너의 전우는 지금 옆에 있어. 총성이 터졌고 유진은 차를 급히 틀었다. 고속도로 입구, 진실은 피를 흘리며 달리고 있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그 진실이 누군가의 권력과 피로 쌓인 거짓 위에 서 있다면 해킹과 저항. 우리는 서유진의 은신처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단 10분 만에 하드디스크를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했다. 이 영상 편집할 수 없어. 전부 날 것 그대로 보여줘야 해. 도윤 중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 장면, 저건 내가 부상당하고 전우들이 하나씩 사라지던 순간이야. 그는 손을 떨며 머리를 감쌌다. 맥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나보다 더 오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렸다. 맥스는 이미 치료를 받았고 왼쪽 앞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민했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전국 방송을 향해 유진은 한 언론사의 익명 서버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준비했다. 오전 5시 침묵의 요새. 작전 전체 영상이 전국으로 퍼질 준비를 마쳤다. 이 영상을 트는 순간 내 신변은 보장되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내가 기자가 된 이유야. 그러나 영상 송출 3초 전 서버가 갑자기 꺼졌다. 뭐야? 신호가 끊겼어. 내부에서. 그 순간 유진의 노트북에 경고창이 떴다. 통합보안법 제9조에 의거 국가기밀 유출로 간주됨. 당신의 위치는 추적 중입니다. 그동야털겐타. 침투자, 우릴 추적하고 있어. 나는 본능적으로 총을 꺼냈다. 그 순간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모두 엎드려. 2명의 검은 복장에 나가 침입했다. 그중 한 명은 우리를 향해 총을 들이밀었다. 김도윤, 너를 데리러 왔다. 자발적으로 따라와라. 거절하지 않으면 그럼 너와 이 개는 여기서 끝이다. 그 순간 유진이 노트북을 내던졌다.
강력한 플래시뱅 코드가 화면을 덮치며 눈을 멀게 했다. 나는 그 틈을 타서 침입자 하나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도윤은 주먹으로 다른 한 명을 쓰러뜨렸다. 맥스는 정확하게 목덜미를 물었다. 피가 튀었고 비명은 짧았다. 생방송 제시도 우리는 다시 전원을 보고하고 백업 서버를 이용해 재송출을 준비했다. 이번엔 외국 서버였다. 홍콩에 위치한 자유언론 플랫폼. 5분 안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 유진은 마이크를 켰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영상은 대한민국 군 내부에서 일어난 하데스 작전의 실체입니다. 보안 요원들, 기밀 문서, 그리고 사망한 장병들의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진실입니다. 영상이 공개되다 영상은 생방송으로 퍼졌다. 수천 명이 시청했다. 댓글창이 폭주했다. 진짜야? 저게 실제 상황이라고? 와, 저건 학살이다. 저 개는 마지막까지 명령을 기다렸네. 정부는 해명하라. 우리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공식 언론은 보도하지 않아. 심지어 몇몇 포털은 영상 링크도 삭제했어.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린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배신 그날 저녁. 배신 그날 저녁, 우리가 숨은 모텔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도윤의 옛 동료, 박정훈 상사였다. 거칠지만 신뢰할 수 있는 얼굴. 도윤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형도 살아있었구나. 그래, 도윤아, 난 도망쳤지. 그런데 넌 왜 돌아온 거냐? 진실을 위해서. 박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미안하다. 총성이 울렸다. 도윤이 허리를 감싸며 쓰러졌다. 박정훈은 맥스를 겨눴다. 얘도 이제 끝이야.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무릎을 쐈고 박정훈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진실은 총으로 막을 수 없어. 정훈 상사. 정훈 상창 썼다. 무너진 신뢰의 도윤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총알은 신장을 스쳤고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말이 없어졌다. 형이 날 배신했어. 난 그를 가족처럼 믿었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맥스는 널 선택했어. 사람보다 더 진실을 기억하는 존재가 있지. 맥스는 병원 침대 아래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는 주인의 손등을 핥았다. 도윤은 드디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진실의 잔해, 며칠 후 영상은 외신 보도로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공식 질의서를 보냈고 한국 정부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유진이 분석 중이던 영상 속에서 이상한 인물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 남자, 너도 봤지? 그는 작전 당시 지휘소에 있었던 고위 간부였다. 하지만 공식 기록엔 이름조차 없었다. 그는 민간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외부 계약자였어. 누군가 그를 숨기고 있었어. 맥스는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모니터에 짖기 시작했다. 도윤도 눈이 커졌다. 저 사람, 맥스가 가장 혐오했던 대상이야. 그가 처음 등장한 건 불과 몇 초, 카메라의 가장자리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이름 없는 자. 이름 없는 자. 정부 기록 어디에도 없어. 군번도 신원도 심지어 출입 기록도 없어. 유진은 손가락을 모니터에 가져다 댔다. 이 사람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게 가능해? 비공식 작전에서는 가능하지. 특히 외부 민간 계약자가 관여했다면. 그 순간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매복 나갔을 때 브리핑을 진행한 남자야. 그가 우리를 죽음의 위치로 밀어넣었어. 맥스가 다시 짖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짖음은 경계가 아닌 분노였다. 깊은 본능에서 나오는 원초적인 기억. 코드네임 헤르메스. 우리는 남자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몇 주 전 해킹했던 정보망을 다시 열었다. 이 인물과 관련된 기록은 단 하나. 헤르메스라는 코드명이야. 그리스 신? 정보와 이동의 신, 특수작전에서 헤르멘 종종 비공식 임무 수행자를 지칭해 그가 우리 움직였고 죽게 만들었지. 그런데 자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어. 맥스의 기억. 맥스는 영상 중 일부 장면에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유진은 맥스의 뇌파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빌려왔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여줄 때마다 뇌파가 급격히 상승해 화면 속 헤르메스가 소리를 내지 않게 손짓하는 장면이었다. 맥스는 그 손짓에 극도로 반응했다. 그건 명령 수신 행동이야.
이게는 이 남자의 지시를 직접 받았어. 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맥스의 임시 주인이었어. 추적의 시작. 코드네임 헤르메스를 추적한 결과 우리는 한 보안회사 이름에 도달했다. 팔콘 시스템즈. 군과 경찰, 정보기관의 IT 보안과 현장 요원을 제공한 민간 군사기업. 이 회사 본사 인천항 근처에 있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직접 가야겠군. 침입. 우리는 새벽 3시에 팔콘 시스템즈 본사 주변을 정찰했다. 건물은 5층짜리, 철저하게 보안이 설정되어 있었다. 유진은 무선 주파수 스캐너를 이용해 외부 통신을 차단하고 내부 보안 카메라 루프를 만들어냈다. 지금이야. 5분밖에 없어. 도윤과 나는 조심스럽게 침입했다. 맥스는 마치 예전 임무로 돌아온 듯 발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였다. 우리는 지하 보관소에서 헤르메스 작전 파일을 발견했다. 켜라. 충격적인 기록 문서를 펼치자 낡은 보고서 하나가 나왔다. 전명 하데스 프로젝트 인간 심리 억제 실험. 코드네임 헤르메스. 목표 전장의 스트레스를 이용한 조건 반사 훈련 실험. 결과 B34 개체가 명령에 대한 조건 반응 완성. 인간 병사 중 67%가 심리 불안으로 전투력 상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 실험이었어. 우리는 군이 실제 전장을 이용해 심리 실험을 했다는 문서를 발견했다. 그 실험의 일부로 도윤의 부대가 선택된 것이었다. 그럼 난 실험 대상이었던 거야? 너도, 너의 전우도, 그리고 맥스까지, 프랑세스레. 기밀 해제된 영상. 그중 하나의 USB 안에는 헤르메스의 실제 인터뷰 영상이 있었다. 도청 장치처럼 몰래 찍힌 낮은 화질의 영상.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전쟁은 곧 실험이다. 인간은 스트레스에 의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걔는 어디까지 조건화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게 하데스 프로젝트였지. 그는 사라진 병사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죽은 게 아니야. 일부는 재배치됐지. 민간인 감시 임무로. 내부 고발자 갑자기 도윤의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당신들이 찾는 자, 내게도 원한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종로 옛 우체국 앞에서. 누구지? 아마 내부 고발자야. 함정인가 기회인가. 그날 밤 유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런 메시지는 90%가 함정이야. 그렇다고 멈출 순 없어. 나는 말했다. 이젠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멈추면 맥스는 다시 그 기억 속에 갇혀야 해. 도윤은 끝없이 악몽을 꿔야 하고. 맥스가 우리 사이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의 안내자였다. 금요일 밤 종로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누군가 일부러 소음을 지운 것처럼. 우체국 앞 벤치에 앉은 남자는 낡은 군용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낯빛은 지친 전역자의 그것이었다. 내부자 S. 도윤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또렷했다. 전상사 최성규입니다. 헤르메스 밑에서 일했죠. 우릴 하데스 프로젝트의 감시관이라 부르더군요. 도윤은 맥스를 내려다보았다. 맥스는 이 낯선 남자에게서 불편함은 느끼지 않는 듯했다. 전 아직 그 안에 있어요. 하지만 곧 제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 목숨보다 더 위험해요. 단계 둘, 탈감정화. 우리가 있었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었어요. 개와 인간 병사가 서로를 의지하게 만든 다음 그 유대감을 찢어내고 반응을 측정하죠.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헤르메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탈감정화예요. 감정을 지운 인간, 명령에만 반응하는 존재.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완벽한 조건화입니다. 도유는 주먹을 쥐었다. 우린 훈련이 아니라 무기화되고 있었던 거군요. 맥스의 진짜 과거 최성규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보고서와 USB 그리고 맥스의 본래 명칭이 적힌 명찰이 있었다. 케이라이 비타 엉삼 개체명 맥스 상태 2단계 조건화 완료 반응 키워드 vortex vortex가 맥스를 폭주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도윤 씨가 맥스를 입양하기 하루 전 헤르메스는 그 명령어를 심었어요. 그는 당신을 시험한 겁니다. 유진의 경고 기가 후 유진은 USB 안에 영상과 코드를 복호화했다.
그녀는 점점 얼굴이 하얘졌다. 도윤, 이건 그냥 실험이 아니야. 그들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수출 중이야. 해외 민간 군사기업, 교도소 시스템, 심지어 아동 교정센터까지. 맥스는 첫 번째 결과일 뿐이야. 우리가 막지 않으면 그 다음은 인간이다. 게르다니스터. 추적된 좌 USB에는 하나의 좌표가 담겨 있었다. 강원도 산악지대, 민간 출입 금지 구역. 그곳이 2단계 조건화 실험소였다. 그곳에서 훈련받는 대상이 있어. 어쩌면 생존자 중 누군가일지도 몰라. 거기엔 감시도 있고 무장된 요원도 있을 거야.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가자. 이번엔 끝장을 보자. 침투 도착한 장소는 헬기 착륙장, 통신탑, 그리고 완벽한 감시 체계를 갖춘 폐광구 근처였다. 유진은 드론으로 구조구를 파악하고 맥스는 사전 정찰에 투입됐다. 우리가 접근하자 맥스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 눈빛엔 공포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여기 기억해. 맥스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에서 친구들을 잃고 도윤을 향한 충성만 남은 상태로 퇴역했던 것이다. 비밀의 문 폐광 안쪽 철문 너머에서 조용한 비명이 들렸다. 우리는 잠시 기울였다. 제발 멈춰. 하지마. 노흑비를 돌리자 그 목소리는 여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위님. 대위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잊으려 했던 부대원 하나의 목소리였다. 실험의 핵심.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실험실 안은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캡슐 안에는 정신을 잃은 젊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팔에는 전선과 주사관이 연결돼 있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돌아섰다. 오랜만이군. 대위, 넌 과거를 외면했지만 난 계속 걸어왔지. 그는 바로 헤르메스 아였다. 제외. 맥스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헤르메스는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vortex. 그 순간 맥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한 모습. 멈춰, 안 돼, 맥스, 이겨내. 그러나 맥스는 도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의 눈엔 고통이, 귀엔 명령이 울리고 있었다. 선택의 순간 도윤은 총을 꺼내 들었다. 눈앞에선 충성스러운 친구가 흔들리고 뒤에선 미친 과학자가 웃고 있었다. 그때 멈춰. 넌 걔가 아니야. 넌 내 친구야. 우리 함께 싸웠잖아. 기억나? 총구가 떨어졌다. 맥스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우르르르르르릉 그는 방향을 돌려 헤르메스에게 달려들었다. 폐광 속 어둠이 찢어졌다. 맥스는 자신의 모든 본능을 거슬러 헤르메스에게 달려들었다. 한때 그를 조련하고 조작했던 자, 이제 맥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에게 이빨을 드러냈다. 충돌 잡아. 경보음이 울리고 전기총을 든 요원들이 몰려왔다. 도윤은 곧바로 유진을 뒤로 감쌌고 사방에서 총성이 튀었다. 맥스는 헤르메스를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물었지만 이내 전기 충격기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도윤의 외침이 들렸다. 버텨, 맥스. 넌 장난감이 아니야. 붕괴의 총격전이 이어지자 무언가 깨졌다. 광산 천장이 흔들리고 벽면에 균열이 퍼졌다. 이 시설 자체가 자폭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 유진이 소리쳤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맥스를 찾았다. 맥스는 쓰러진 헤르메스 앞에 있었다. 그리고 물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를 바라봤다. 오랜 공포의 근원을 침묵으로 무너뜨렸다. 맥스, 선택의 문. 여기야, 비상탈출구. 유진이 외쳤고 도윤은 그녀를 따라갔다. 하지만 맥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맥스, 도윤이 달려갔다. 그러나 무너지는 천장에서 큰 바위가 떨어지며 그 사이를 막았다. 안 돼. 안 돼. 유진이 장비를 꺼내 바위를 치우려 했지만 시간은 없었다. 그리고 맥스가 짧게 울었다. 그 울음엔 이별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명령. 멈춰. 안 돼. 눈물을 흘리는 도윤에게 유진이 속삭였다. 그는 마지막 명령을 이행했어. 지켜라. 그걸로 충분했어. 탈출구는 닫히기 직전이었다. 맥스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 무너져 내리는 시설 속으로 사라졌다. 3개월 후 가을, 서울. 도윤은 다시 경찰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의 책상 위에는 맥스의 명찰이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그들이 함께한 사진이 붙어 있었다. 뉴스에선 은밀하게 흘러나온 비인도적 군 실험이 보도되고 있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유진은 고발자로 나섰고 얼굴을 공개했다. 맥스의 유산 도유는 매주 한 번 광릉숲을 찾았다. 그곳엔 작은 비석이 있었다. 케이타롱삼 이름 맥스, 전우, 영웅. 그는 항상 똑같은 말로 인사를 마쳤다. 잘했어, 친구야. 넌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스스로 선택했어. 에필로그, 새벽의 발소리. 어느 날, 새벽. 도유는 낯선 기척에 눈을 떴다. 문 앞에는 한 마리의 강아지가 앉아 있었다. 눈빛은 익숙했다. 두려움 없이 조용한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목에 매달린 명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K9 베타홍칠 개체명 루나 그리고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유진의 편지와 함께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자.